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화지구란 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. 너무 작게 분할되어 있는 땅이라 대지 분할 제한도 적용할 수가 없어서 6가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. 그럼 이런 지역에 해당되면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현황상 도로만 있어도 허가가 날 수가 있다. 앞으로 땅을 볼 때 맹지라는 개념은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뜯어서 해당 지역이 도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도 아니고 주번 번지를 봤더니 동읍이 아니라 면리로 돼 있어요. 그런 경우에 현황상 도로도 건축가에 의뢰를 하셔서 지자체 허가 납니까? 그러면 여기 지역 허가 납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안 난다 그러면 이 규정을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. 들이대는 거 막 들이대면 해줍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로 투자에서 실제 사례인데 여기 성공한 사례인데 서울 잠실에 사는 고 씨가 어떠한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도로 설치 계획이 수립됐다라는 거를 인수해가지고 약간 시세 차익을 3-4배 올린 건데 2000년 초반쯤에 2억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아는 분한테 근데 1년이 조금 지나서 회사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부도가 났어요. 그래서 지인이 미안해서 제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드리니까 이 땅을 돈 대신 대물 변제라고 그러죠.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150평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 2차선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니까 더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지만 요게 지금 현재 내가 당장 돈을 갚을 여유가 안 돼서 빌린 돈 대신에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겁니다.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고 씨가 넘겨받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조사도 해보고 관청에 문의를 해본 거야. 그랬더니 지자체에 방문했더니 인수하려는 땅 주변에 도로가 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그리고 확장에 대비해서 도로 확장이 되면 주변 땅이 개발이 이제 좀 있으면 수용이 될 거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못하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땅이었어요. 그리고 설계사무소를 갔더니 동네 설계사무소 갔더니 나중에 농지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린생활설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을 하면 돼. 그래서 고 씨는 결국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개통 후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이 지금 6억 정도, 이제 2억 원을 빌려줬는데 6억짜리 땅이 된 거라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죠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걸 준 사람은 열받겠지만 이미 줬는데 어떻게 해요? 그래서 토지 가치는 들쑥날쑥 언제 막 토지 가격이 상승할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도로가 개설이 되냐 안 되냐에 따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. 재수없게 내 땅이 도로로 다 수용돼 버리면 또 의미가 없고요. 근데 실패한 사례는 노선 확인을 안 하고 소문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인데 부천에 사는 김 씨가 새로 도로가 뚫린다는 어떤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갖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낭패를 본 이유가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이쪽으로 라인이 간다라는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이 도로가 들어선다는 말만 듣고서 이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제 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던 땅이에요.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이 땅이 나온 거예요, 이 땅. 근데 도로가 확정이 되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, 이렇게.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현재 A 땅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도로로 편입이 되고 B 땅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? 그냥 맹지일 뿐이죠. 그래서 이제 투자해서 팔리지도 않고 이 사람 샀다가 계속 장기간 토지만 묶인 거야. 그래서 빨리 처분하려고 중개업소 찾아도 옛날에 샀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도 안 사니까 이 금액이 묶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도로 계획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내 땅에 걸칠 거냐, 연접이 될 거냐 이런 확인을 안 하고 했다가 토지 컨설팅 잘못했다가 욕 바지로 먹게 되죠. 그 사람하고 이제 또 싸웠겠지. 공인중개사하고. 그래서 이런 이제 애물단지 형태의 되는 땅들이 있었다라는 거. 그럼 결론은 분석한 결론은 이겁니다. 고 씨가 성공하고 김 씨가 왜 실패했냐? 사전조사 안 한 거고 도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개발 제한이 되는 이유를 왜 몰랐고 그러면 고 씨가 지자체 찾아가서 노선을 확인한 거랑 그리고 수익성, 개발이 나중에 됐을 때 도로가 늘어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확실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은 수익이 생긴 건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소문만 믿고 샀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일단 샀다가 나중에 도로 개설이 명확하게 4차선인지 8차선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맹지로 돼가지고 이 사람 김 씨는 토지가 묶여버리게 된 거죠.
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도로 계획이 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감은 좀 잡고요. 나중에 맹지에 도로 내는 거랑 도로의 종류랑 도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공부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도로 파트 가서 제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